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자, 요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는 물론이고 JP모건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까지 이 앞다퉈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투자가 확산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기업들이 양자에서 보는 진짜 경쟁력과 가능성,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기업들은 이제 그 정부랑은 달라가지고 미래에 실제로 진짜 중요한 기술이고 돈이 돼야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해 벌어진 사건인데, 이 장면 되게 유명한 장면이라 다들 아실 거예요. 올해 CES에서 젠센항 그 엔비디아 CEO가 키노트 했던 네. 장면이거든요.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거라서. 많은 기업들에게 아픔을 준 그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AI 얘기도 했지만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언제 상용화 될 것 같냐고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때 30년이라고 답을 하셨죠. 그랬죠. 그래가지고 30년이나 걸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주가가 확 그렇죠. 곤두박질 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실은 저는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퀀텀 월드 컨그레스라고 CES 내에 다음 날 아이온큐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컨티늄이라는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에요. 네. 스폰서를 해가지고 CEO들 나오고 해서 막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기자들이 젠슨항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네. 이런 약간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워낙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예, 그 자리에서? 잘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닐까, 이런 식의 답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뉴스가 2025년 9월 4일이니까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되게 중요한 뉴스가 났죠. 이게 뭐냐면 허니웰의 컨티늄, 아까 전에 퀀텀 월드 컨그레스에 스폰서했던 회사 중에 하나고, 네. 이온 트랩 방식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허니웰의 컨티늄이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예, 얼마에? 10빌리언 가치. 10빌리언은 네. 14조쯤 되나요? 아니 아까 네. 아직 멀었다 그래놓고 저렇게 또 투자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젠슨항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뒤에 엔비디아의 가장 커다랐던 성공 방정식 중에 하나가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양자 쪽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할 때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하면 시뮬레이션을 또 좀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컴퓨터가 없어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장악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다의 다음 버전, 쿠다의 이제 양자 버전 같은 걸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서 양자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했잖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컨티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CQC라는 회사가 있어요. 캠브리지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4년에 설립된 회사고, 아까 말씀드린 컨티늄이 합병이 됐는데,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냐 하면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양자 그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컴파일러를 갖고 있고, 네. 보안 솔루션하고 암호화 솔루션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고 이제 오게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도 여기에 이제 투자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졌던 거는 IBM이 제일 오래 했어요. IBM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의 개발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AMD하고 IBM하고 협력 기사가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AMD 리사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네. 야, 이제 양자 시뮬레이터 통해 가지고 양자랑 AI랑 같이 쓰는 쪽으로 가는데, 엔비디아의 젠슨항은 30년 걸린다고 말은 했지만 네. 그 뒤에 투자를 하고 양자 그다음에 AI를 같이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플랫폼도 만들고 그거 판매도 하고 이렇게 지금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AMD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냥 GPU만 만들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만 제공하고 있으면 뭔가 뒤처지죠. 그럼 누군가 파트너를 삼아야 되는데, 파트너 삼을 때가 IBM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IBM이 소프트웨어 쪽이 또 강하고 컴퓨터도 가지고 있으니까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의 특징인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개발도 하지,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서큐라고 자기들 소프트웨어 또 있거든요. 거기다가 클라우드 컴퓨팅도 있잖아요.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양자를 지원하는 게 또 있어요. GCP 퀀텀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MD 입장에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다 하니까 빚을 손 내밀기가 갈, 좀 그렇죠. 네, 공간이 없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애저 퀀텀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에 퀀텀을 올려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올 초에
마요라다라고 자기네들 양자 컴퓨터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자기들이 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양자를 좀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안 할 파트너를 찾다 보니 제 생각하기엔 그때 이제 IBM이랑 같이 해야 뭔가 좀 되겠구나. 라고 해서 투자했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사실상 빅테크 대부분이 지금 양자 컴퓨터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과학 레벨에 있는 거에 투자하지 않거든요. 과학에서 산업 사이클로 들어와서 다음으로 넘어갈 상황이 됐을 때 투자를 하는 건데 네. 본격적으로 빅테크들이 투자하고 뭔가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 시장이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사인이 온 거죠. 네. 아직은 완전한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과도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양자는 이 확률과 속도의 싸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빨리 찾아놔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성장 신호로 볼 만한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정도로 해서 이대로 된다는 법은 없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먼저 알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NISQ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N은 노이즈고 뭔가 시그널에 에러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S는 Intermediate Scale, 그러니까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십 큐빗에서 수백 큐빗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까지는 큐비트가 암호를 깰 정도로 크지 않고 그리고 노이즈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고전 컴퓨터에 AI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빅테크가 더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거를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라 불러요. 네. 양자하고 AI를 하이브리드로 쓴다. 그래서 이게 부상을 하면서 각각의 시스템의 강점을 활용하는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 정도는 되게 주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시기, 그 다음에 진짜 양자 잘 되는 컴퓨터가 슬슬 아마 5년 뒤쯤 나오기 시작할 텐데 네. 그 시기 그리고 그 다음 시기 해가지고 세 단계로 한번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략 현재부터 2028년 정도까지 이때까지는 노이지, 인터미디트 스케일 퀀텀 컴퓨터의 시대인데 이때에는 그러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냐 하면 결국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 대단하다고 하지만 아나운서님은 엔비디아 GPU 구경해 보셨습니까? AI 쓰는 거? 눈으로 직접 본 적은 본 적 없죠. 없죠. 네네. 네. 대다수의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하이퍼스케일러라 그러죠. 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에서 쓰고 있는 거를 우리가 서비스로 쓰고 있지. 그쵸. 그 GPU를 직접 살 일은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도 직접 사가지고 쓰실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물론 이제 현대차나 에어버스 같이 우리 많이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얘네들이 이제 사용료 받잖아요. 네. 사용료 아까우니까 우리는 사야 되겠어. 이런 애들은 직접 사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면 저희도 집에서 그런 컴퓨터 쓰고 있고 그런 그거는 그림은 10년 아닐까요?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아, 얘가 한참 네네네. 걸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투자자 입장에서 볼 시간적 여유는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IBM의 퀀텀 익스피리언스라든지 구글의 퀀텀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퀀텀, 아마존도 이런 서비스 하거든요. 브라켓 네. 같이 클라우드 기반 양자 개발 환경이 굉장히 커질 걸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을 주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린 수천 큐빗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짜 암호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암호가 깨지는 것들이 예고가 돼 있는 거죠. 그게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양자 컴퓨터 발전에 따른 암호 체계 전반을 보완하기 위한 인프라를 쇄신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양자내성 암호. 우리가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부릅니다. 네. 양자내선 암호, 그 다음에 양자 키 분배 기술 같은 양자 기술이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의 모든 인터넷 인프라를 대비하는 거. 그 시장이 이제 또 향후 몇 년간은 중요해질 거고. 보안 시장이요. 네,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슬슬 쓸 수 있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나올 거고 여기가 향후 한 3년 정도에 주목해야 될 회사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양자 보안 부분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자율적으로 잘 안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두 뭐 가지 한번 털려봐야죠. 네, 그렇죠. 네, 두 가지 네. 중에 하나는 왕창 털리거나 네. 그래서 진짜 불안해. 다 안 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네. 이런 서비스 제공하던 회사들이 전부 컴퓨터 갈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협을 느끼면 그때 투자를 하든가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국가나 표준화 기관 같은 데들이 개입을 해가지고요. 야 빨리 바꿔. 안 바꾸면 큰일 나. 이렇게 네. 하는 두 가지 트리거가 있거든요. 왠지 후자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큰일 나는 네, 사건이니까. 그래서 NIST라고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고 있어요. 이런 데에서 주로 암호 관련된 표준화는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작년 12월에 이미 예고가 됐으니까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이 돼서 4개가 선정이 됐어요. 지금 네. 4개가.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이 로드맵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새로 만드는 컴퓨터나 새로 하는 거에는 이런 걸 도입을 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행 규칙처럼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표준화가 되고 어떻게 나가는 그 트리거가 나오게 될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보안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되게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자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하는 데가 스파잉해서 이렇게 상대편을 탈취를 하는 데 좀 더 안전해지거든요. 네. 그럼 당연하게도 중국이랑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고 이 분야가 놀랍게도 한국이 좀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남북 대치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외로 이 분야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가 나올 때도 그랬는데요. 아마존이 제일 먼저 클라우드 사업을 했거든요. 초기에는 그냥 서비스 분야의 어떤 매출 구조 발표하다가 실적 발표할 때 어느 순간 클라우드 매출을 따로 빼가지고 이익과 함께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할 때 아마존의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 네. 완전히 신산업이 새로운 형태의 멀티플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확 날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나 AI 분야를 아마 따로 분리해서 발표하는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한 섹터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확 뛸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 가이드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선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 비슷하게 앞으로 한 3년, 4년 진행이 되다 보면 현재는 아마도 클라우드 매출에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가 같이 들어가니까 묻어서 그냥 합쳐서 발표가 될 거거든요. 네.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숫자가 올라오면은 당연하게도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숫자를 발표를 하겠죠. 단독으로 가겠네요. 단독으로 발표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성장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 나오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사인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향후 한 3년, 4년 내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2028년부터 2032년 정도를 저는 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건 수천 큐비트 정도 만들어지는 시기. 예, 이 시기는 이제 양자 컴퓨터들을 이제 슬슬 쓰기 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나오고 예를 들어 제약회사도 있을 수 있고 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회사들이 회사도. 되게 일찍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품을 발표한다든지 서비스를 발표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특정 산업별로 나오는 시기가 이때라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양자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을 했는데 그게 진짜 신약으로 개발돼 가지고 엄청난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온다든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신소재 신물질이 나왔는데 이게 히토류도 없어도 되고 막 이런 게 막 나왔어. 네. 뭐 이런 발표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발표가 났을 때 해당 섹터가 양자와 결합을 하면서 엄청 뜰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ETF가 나왔는데 네. 뭐 실시간 리밸런싱 양자 컴퓨터 뭐 ETF 뭐 이런 게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 없는 투자가 혹시 뭐 그럴 생기나요?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예, 아. 그런 거를 막 이제 실제 성과와 함께 막 발표를 해. 이러면은 네. 그거를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금융회사로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골드만삭스인데 이젠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골드 다이아삭스야. 뭐 예를 들어 거의 그런 수준의 뭔가가 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기가 한 2028년에서 2032년 시기. 그래서 이때에는 그런 특정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이런 걸 달성해서라고 발표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런 기업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평가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쯤 되면은 이제 양자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시작할 거라서 네. 그러면 정부가 사실은 보안 문제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가 양자 응용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이미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AI와 함께 양자 투자 관련된 계획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용화 단계 전이긴 하지만 그 돈을 통해 가지고 먼저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라들이
어떤 산업에 중점적으로 뭐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런 정책 발표가 되게 중요한 투자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중기. 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32년 이후죠. 네. 이때쯤 되면은 1000큐빗 이상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에는 양자내성 암호가 보편화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인프라가 싹 새로 갈렸고 그러면 이제 양자 인터넷 구축이 돼야 되는 방식이고 네. 이렇게 되면 통신도 지금처럼 지상에서 움직이는 중계기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위성으로 갈 거예요. 위성으로 가도 얽힘 같은 경우에는 멀리 우주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된단 말이에요. 네. 예, 달하고 예를 들어 여기하고 동시에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형태의 무선을 중심으로 하는 6G 이상 표준안이 나오게 될 텐데 네. 그 표준과 함께 인터넷을 새로 구축을 해야 돼. 그걸 이제 양자 인터넷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리고 양자 인터넷의 특징이 해킹이 불가능해요. 해킹이 아예 안 돼. 네. 예, 그런 새로운 보안 통신이 나올 수 있고 AI도 아예 양자랑 결합을 해가지고 양자 기계 학습이 대규모 AI 학습도 더 하고 그다음에 도시 전반에다 막 도입되고 이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장기라고 있어요. 해봤자 지금 한 10년 뒤 일인데요. 교수님 잡아주신 게. 사실은 와. 10년이라고 하기에는 이 정도까지 그때까지 될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보통은 근데 그건 모르죠. 네, 요즘 근데 진짜 너무 빠르기 요즘에는- 때문에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미래 관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에 투자를 주로 하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2030년쯤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2035년쯤 되고 그랬거든요. 네. 요즘에는 2035년쯤 될 것 같아 그러면 2030년에 돼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겠죠. 땡겨져. 네. 그게 아마 AI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이런 정도로 한 3단계 정도 나눠보고 있어요. 와, 저 이 질문 너무 잘 드린 것 같아요. 네.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이 초기, 중기, 말기에 따른 그 투자 지도를 제 나름대로 지금 그렸어요. 네네네. 그때 봐야 될 기업들이 지금 눈에 좀 들어오고 있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양자 하면은 벌써 울렁증도 막 생기고요.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서 아직은 좀 멀게만 느끼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이해도 또 많이 돼서요.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은데 이 양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은 꼭 집중해서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 인사이트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 자체를 관심을 가지고서 관련된 책이나 또는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물리학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그게 어떤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네. 그와 비슷하게 양자 컴퓨터도 그 물리적인 이해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머리 싸매고 포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대라는 정도만 알고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하고 그런 걸 잘 쓴다고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나 네. 잘 쓴다고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분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두려움을 좀 덜 갖고 공부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쓴 책도 좀 읽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책 제목 자체가 양자 컴퓨터 강의. 네네.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제목을 붙이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쉽게 잘 해석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네네. 네, 이 대상자 자체가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거나 과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만약에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산업을 이해하고 투자를 한다면 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쓴 책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교수님의 책을 비롯해서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기술된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